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자를 잃어버렸어. 자, 여기서 아야, 우린 수업할 때 필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영상 보면 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사진 찍어서 그냥 나한테 보내. 나 이거 뭐예요? 설명해줘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너희가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독하려고 하세요.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자꾸 봐줘서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해. 그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니네들이 귀찮아서 외워. 그 다음에 외워져 있거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틀에 박혀서 공부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들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음이온인 경우에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를 얻으려고 해. 얻으려고 해. 그럼 비금속. 그래서 얻었어. 그러면 음이온.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지만 뭐 굳이 선생님이 장난질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구별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됐어.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중간고사 범위가 장담하는데 100% 이번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 100% 출제될 거예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집도 분리돼서 나오는 문제집, 만약에 분리돼서 전혀 상관없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라고 한다라면 그 문제집 갖고 와. 내가 아닌 걸 증명해 줄 테니까. 무조건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앞에 거랑 여기 거랑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장담컨대 이번 기말고사 때 특징들이 있는데, 이번 기말 때 이제 대성 같은 경우는 운동량, 충격량하고 이제 관성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 근데 얘를 왜 물리 파트가 이렇게 약하게 나왔을까? 그러면 고민이 더 많아질 수 있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기말 때 물리도 다시 볼 거야 할 수도 있어요. 통합과학에서 물리 빼면, 다시 할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물리 화학이 나와야 승부처거든. 근데 그렇게 이거는 아니지. 그건 안 되지. 물론 등한시 공부하는 애들은 안 나와서 땡큐겠지만 그러면 이제 등급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과 갈 친구 말고 이과 갈 친구들이라면 여기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2학년 됐을 때 화원이 편해지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1등급을 맞으려면 통합과학에 있는 이 단원이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이제 화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과를 가게 되면 배울 텐데, 여기에도 내용이 아예 겹쳐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화학원에는 조금 더 살이 붙어 있어. 근데 그거 빼면 얘랑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반드시 100%의 예외가 없어요. 분명히 문제에서 화원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성도 서술형 있었죠? 없었나? 예일은 이제 좀 이따 영상 끊고 얘기해 줄게. 이제부터 서술형도 테스트에 포함이 될 거야. 오지선다랑 테스트가 2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 출제가 되니까 이거 빨리 하고, 화원에 있는 얘네들을 다시 한번, 대신 화원 문제들은 좀 모르면 못 풀어도 돼. 내가 다 풀어줄 거니까 차근차근 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 범위에서 비활성 기체, 그 다음에 옥텟 규칙, 이온 결합, 오밀 결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실 거예요. 자, 여기서 뭐니 해도 여기서 옥텟 규칙을 까먹는다. 얘가 흐트러진다. 예를 들게, 이 옥텟 규칙, 지금 전체 이 내용이 옥텟 규칙이 어떤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냐면,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같은 애고, 수어로 따지면 구구단 같은 애예요. 솔직히 영어가 알파벳이 안 나오는 영어 지문은 없잖아. 그렇다고 걔가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 당연히 너무나도 기본인 거야. 이 수학에서 구구단 때문에 맞추고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할 정도 당연히 없지.
화학에서도 이거는 이 단원에서도 나오지만 화학 전체를 포함해서도 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옥텟 규칙을 하기 전에 먼저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요 아이가 무엇인지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내려가고 순서가 요렇게 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로 내려오면 이 단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에 부분에 있어서 잘렸을 뿐인 거예요. 자, 설명해 볼게. 먼저 비활성 기체 차근히 잘만 들어주시면 돼요. 비활성 기체. 일단 기체긴 기체야. 근데 활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반응.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변화라는 뜻이에요. 활성도가 높아, 활성적이야, 잘 반응해, 잘 변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B자가 붙었네. B는 어떤 뜻이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아니야 라고 해서 변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요 단어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부드러울 거야. 비활성, 활성이 안 돼, 변하지 않아, 그러한 기체라는 뜻이에요. 외우지 말자. 무슨 말뜻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같은 뜻을 살짝 어휘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요렇게. 안정한 기체라고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으니까 안정한 거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 뜻인지는 알겠지? 단어는 나중에 외워도 돼. 무슨 말인지를 알고 어차피 당장은 서술형도 테스트를 보겠지만 서술형은 오픈 테스트야. 개념 보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못 풀겠으면 풀지 마. 내가 다 첨삭해 줄 거니까.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이제 오지선 단답형 문제를 가져갈 건데 가져가서 풀고 다음 시간에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고 일단 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안정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끝나지 말고 얘가 어떤 애가 이러냐? 대표적으로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알지만 한번 쓸게요.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다 아는 거지만 원자 번호를 보게 되면 원자 번호를 보게 되어지면 얘가 2번, 10번, 18번이 그럴 거예요. 그럼 나온 김에 그냥 복습 차원으로 원자 번호가 얘가 왜 2번이게요? 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렇지. 양성자의 개수가 두 개여서 얘를 원자번호 2번이다라고 하기로 정의를 내렸거든. 얘가 10개를 갖고 있어서 10번이에요. 18개를 갖고 있어서 18번이에요. 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고 그냥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원자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똑같이 2개, 10개, 18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어떤 개념이 나왔어. 그러면 그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연계된 다른 개념도 같이 싱크를 해 주어야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자꾸 뭔가 막히는 게 얘만 배우고 잘려서 공부해서 그래. 묶어서 같이 공부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외운다기보다 자꾸 봐줘서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패가 갈리는 거야. 어떤 패가 갈리느냐? 여기에서 이제 전자 배치라고 하는 요 개념이 이제 통합과학만 갖고 할 건지 아니면 좀 심화되게 화학원까지도 갖고 내려올 건지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건 각 학교마다 화학 선생님들이 나는 통합과학 수준으로만 할래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깊이 갈래 라고 하는 건 선생님의 선택이에요.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내줍니다. 그럼 프린트를 보고 통합과학만 갖고 할 건지 원파트도 끌고 내려왔는지를 프린트를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물론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나한테 꼭 갖고 와줘야 돼. 그래서 또 보고 어디까지야? 이거 여기 정도만. 근데 그 이상은 내지는 않으실 거야. 근데 대부분이 웬만해서는 여기에서 문제인 거야. 여기에서 원의 개념과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는 무조건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유는 간단해. 선생님은 통합과학 선생이 아니라 화학 선생이야. 화학이 고2, 고3 화학도 가르치고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 내담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 너희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배우면 되지 하지만 선생님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거야. 빼고 싶어도 좋아 빼줄게. 이건 3등급, 4등급 애들을 위해서 빼준 거고 1, 2등급 정도라면 이것 정도는 해야지 라고 무조건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나빠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선생님이 칼자를 쥐고 계시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빨리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전자배치적 개념은 지금은 통합과학적인 부분만 해드릴 거고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개념에서 화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일단 이제 전자배치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여기서 원자 핵이 중심에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전자의 개수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개까지 들어가면 다 꽉 찬 거야. 머리 들어 나만 봐. 책 볼 것도 없고 여기만 보세요. 그리고 또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는 전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어. 첫 번째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몇 개까지 전자의 개수가 몇 개까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껍질에는 1개부터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잠깐만, 아니야, 필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봅니다. 우린 필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어져서 세 번째 껍질에는 또한 전자의 개수가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 번째 껍질 기준이에요. 세 번째 껍질에서 1개부터 8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살짝 지울게요. 지워놓고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딱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전자가 2개 들어갔어. 이랬을 때 얘는 안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부터 두 번째 껍질 기준이야. 1개부터 8개가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8개가 딱 들어갔을 때가 무엇이 됐다? 안정, 꽉 찬 상태라는 말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서 8개였을 때가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 수를 확인해 보십시다. 전체 전자의 개수는 총 2개가 있고 안에 2개 있고 바깥에 8개니까 총 10개. 안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 8개니까 총 몇 개? 18개가 된 거지. 요렇게 됐으면 꽉 찼어. 안정됐어. 나는 이제 반응하기 싫어. 변하기 싫어. 난 이 상태가 좋아. 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여기 나와 있네.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고 원자 번호가 되지. 얘가 누구야? 헬륨인 거고 요렇게 된 게 네온인 거고 요렇게 된 게 아르곤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래 좋아. 그래서 사실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여기서 멈추게 될 거예요. 근데 프린트라든지 문제상이 조금 더 아주 마더텅이라든지 뭐 딥한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그때 잡아주도록 할 거고 이러한 상태 즉 전자가 2개, 10개, 18개였을 때가 어떠하다? 안정한 상태다.
라고 해서 얘를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필기준